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로는 쇠북종자의 종로일까 아니면 술병종자의 종로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로라고 하는 것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황토현을 기점으로 해서 동대문까지의 약 2.8km의 도로를 의미하는데요. 서울의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오늘날의 6번 국도이기도 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종로의 서동쪽 것이 바로 이 동대문 지역은 지대가 낮아서 청계천도 바로 이 동대문 방향으로 흘러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광화문 쪽은 황토현이라고 해서 높은 나지막한 언덕으로 되어 있었던 곳이다 보니까 결국 이 해발 표고에 있어서도 서쪽이 좀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이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천도하고 난 뒤에 이 도로는 원래 이름이 없었던 것인데 시전이 설치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고 해서 운종가라고 하는 명칭이 먼저 사용이 되게 되었고, 뒤에 종각이 있는 큰 도로라고 해서 종로라고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종로의 원래 한자는 쇠북종자의 종로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종가라고 하는 말이 붙여지게 된 것은 그래서 이 해정교에서부터 종각이 있는 이 지역을 저희 운종가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이곳은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리라는 의미로서의 운종가가 되기도 했었고요. 개천을 따라서 이 청계천에 구름이 낮게 깔리고 물 한 개가 서려서 운종가라고도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광화문에서 이 세종로를 따라서 태평로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대로가 뚫렸습니다만, 예전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이 앞에 이건 황토현이라고 하는 언덕지대로 돼 있어서 도로가 막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루트가 정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광통교로 이어지는 이런 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바로 이 황토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언덕으로 되어 있었고, 풍수적으로도 법궁 앞에 남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곳에 언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언덕을 피해서, 황토현을 피해서 광통교를 건너가는 이런 정자 모양의 길이 당시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종로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종로에서부터 붙여진 이름이 종로가 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토현이 있었던 곳은 지금 조선일보사 본사와 그를 뒤려 성공회로 이어지는 이 언덕이 일찍이 예전에 황토현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돌아서 가던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시전 행랑들이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전들이 이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정교서부터 종로까지를 운종가라고 불렸었던 것이 결국 이런 운종가가 확장되게 되면서, 특별히 1895년 좌우에 꽉 들어찼었던 소위 가가라고 하는 노점상들이 철거되게 되면서 도로폭이 넓어지고 여기에 전차까지 놓이게 되면서 종로가 말 그대로 근대 국가 수도의 중심 대로로서의 이런 면모를 갖추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926년 이후에는 이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앞으로 이전해 오면서 종로에 또 이런 서양식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종로에 새 바람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1895년에 종로가 바로 이 보신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대대적인 이 종로에 대한 정비가 이와 같은 이런 가건물들이 정비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대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심에 지금 이 종로, 보신각을 중심으로 해서 전차도 이렇게 분기점을 이루게 되면서 교통상의 요지로서 이 종로가 자리 잡게 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종로라고 하는 것 자체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깃틀이 잡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의 보신각인 이 종로에서 기원해서 바로 쇠북종자의 종로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쇠북종자의 종로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제강점기에도 도로명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고, 종로는 화신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번화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렇게 쇠북종자를 쓰는 것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같은 발음의 종자로 또 쓰여지게 되어서 보시다시피 이런 쇠북종자 대신에 술병종자가 함께 쓰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 한자를 이렇게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쇠북종자와 더불어 함께 쓰여지게 되는 술병종자가 혼용되게 된 것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나타났었던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 두 글자는 다 같이 쇠북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글자는 함께 혼용되어 왔었던 것이지, 특정 시기에 이렇게 이름이 한자가 바뀌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쇠북종자와 술병종자가 혼용되어 오늘날의 이 종로를 의미하는 한자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종로에서 기원이 되어서 이 수도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간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종로의 한자어에 대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이렇게 혼용돼서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